안녕하세요 마마님들. 설 명절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명절 연휴 잘들 보내셨나요? 요즘은 예전처럼 뭐 대가족이 모인다거나 뭐 차례를 거하게 지낸다거나 그런 거보다는 여행들도 많이 가시는 것 같고, 신정을 지내고 설날은 뭐 가족끼리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그런 분들도 있고, 가족마다 문화가 굉장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저희 집에서 차례를 간소하게 지내는 편이라서 차례를 지내고 인목도 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전히 연휴의 여파가 남아있는 금요일이라서 오늘은 좀 편안하게 대화를 해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제가 구독자 3만 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셀프 축하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렇게 구독자님을 많이 모시게 될 줄은 몰랐지만 구독자님들이 많아지시다 보니까 스멀 5만, 10만, 100만 이런 욕심도 살짝 가져봅니다. 목표나 욕심을 크게 내는 거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목표를 만으로 잡았을 때 한 5천까지만 가도 100이나 200, 300을 목표로 하는 사람보다는 많이 이루는 거잖아요. 욕심은 좀 크게 벌리는 게 제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해요. 지난번에 연말에 저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던 것들이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하루 루틴은 어떻게 되시나요? 자녀분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셨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공통점은 저의 개인적인 면모가 좀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올해 들어서 브이로그 형식도 시도를 해봤고 영상도 좀 다양한 각도로 만들어 보려고는 하는데요. 퍼스널한 그런 이슈들을 영상으로 제작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가끔씩 허심탄회하게 차 한잔하면서 답을 해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앞에 뭔가 이렇게 먹을거리도 두고 있는데 명절 연휴를 보내고 나면 왠지 저에게 좀 약간 선물을 주고 싶은, 힐링을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의 최애 간식을 한번 소개도 해드리고, 이거 미니 붕어빵이에요. 큰 거보다 이 미니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걸 먹을 때 또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버터를 올려 먹는 건데요. 아니 이 안에 팥이 들었잖아요. 여기에 버터를 얹으면 그야말로 그냥 앙버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앙버터처럼 먹으려고 여기를 이렇게 칼로 따서 벌려서 버터를 넣어서 다시 덮은 적도 있는데 뜨거울 때 하니까 걔가 다 녹아가지고 흔적이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먹는 방법은요, 놀라지 마세요. 이거 코스트코 가염 버터거든요. 저는 진짜 이렇게 5mm 두께로 이렇게 탁 얹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거 진짜 헤어나오지 못하는 맛이 들. 같이 이렇게 한 입에 왕 드셔야 되고 꼭 이 두께로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살찌는 걱정을 나중으로 미뤄두고 길티 플레저 같은 거는 확실하게 길티 플레저를 하고 그 다음에 건강식으로 돌아가자는 게 저의 생각이라서. 그죠? 장난 아니죠. 버터가 근데 이렇게 차가워야 돼요. 차갑게 씹히는 버터의 맛이 이런 거예요. 저도 한 입. 뭔지 알겠죠? 저번 주에 명절 특집이 나갔잖아요. 명절 후에 혹시 일상을 회복하시는 루틴이 따로 있으세요? 사실 연휴에는 일들이 많잖아요. 뭐 차례를 지내든 안 지내든 아니면 가족 여행을 가더라도 루틴하고는 좀 다른 뭔가가 일어나잖아요. 뭐 저의 방법은 저에게 뭔가 제가 좋아하는 거 리워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엔 안 먹는 이런 간식도 먹고요. 피부 관리를 연휴 지나고 나서는 진짜 신경 쓰는 거는, 연휴 동안은 뭐 바깥에 나갈 일 없으면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좋은 크림이나 뭐 세럼 같은 거 듬뿍 바른다던가 좋은 마스크 시트를 하고 있다던가 몸에 휴식을 주려고 하는 거. 진짜 루틴으로 돌아오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제 입장에서는 출근입니다. 일단 집 밖으로 나와서 제가 그냥 뭔가 업무를 보는 공간에 앉아서 이렇게 커피 한 잔 해야지 휴, 이제 내 자리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주부님들도 이 연휴를 막 지나고 나면은 가족들이 다 학교를 가거나 뭐 출근을 하거나 나 혼자 딱 집에 있고 내 공간에서 나만의 흐름으로 커피 한 잔 하면서 돌아오는 게 아마 좋으실 거예요. 일단 연휴가 끝나야 모든 평화가 돌아오는데 그 전에는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던 거 약간 보상을 해주는 것 같아요. 마스크팩이나 크림 제품
최근엔 설화수 거 가장 많이 쓰고 있고 보통 연초에 아직 추울 때 봄 되기 전에 화이트닝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화이트닝 세럼을 바꿔봤는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오랜만에 만난 분들이 얼굴이 되게 화사하고 좋아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제가 최근 좀 빠진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여드릴까 해서 갖고 왔는데 저도 은근히 충동 구매를 잘 하는 편인데 최근에 충동 구매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제니 괄사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세수를 하고 핸드폰을 보면서 혼자 놀 때가 있는데 그때 항상 인스타그램 광고에 낚여서 뭔가를 사곤 해요. 영양제도 살 때도 있고 뭐 신박한 먹거리도 있고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산 것 중에는 최근 가장 만족도가 높은 건데 보통 괄사들이 도자기 재질도 있고 뭐 나무 재질도 있고 심지어 방짜 유기로 만든 것도 있던데 유기 같은 거는 너무 아프고요. 도자기 같은 거는 떨어뜨렸을 때 아침에 막 이렇게 하다가 깨지면 너무 아침부터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잘 안 쓰게 되고 고이고이 이렇게 싸놓는데 그게 또 싸놓고 나면 귀찮아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롤러에 무작위 다면체여가지고 사방으로 이렇게 구슬이 돌아가면서 많이 아프지 않으면서 지압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고 잡기도 편하고 뭐 이 방향도 좋고 뭐 이렇게도 좋고 이 뒷목도 하고 그래서 요즘 저의 힐링템은 이거예요. 마사지를 가거나 뭐 써마지를 하거나 보톡스를 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세수하고 나서 뭔가 크림 잔뜩 바른 상태에서 이거 하는데 이런 데도 하고 뭐 이런 데도 하고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 한번 만져보세요. 이거 진짜 광고도 아니고 내 돈 내산인데 이거 진짜 좋아요. 요즘 저의 최애 뷰티템이고 마스크팩은 최근에 빠진 거는 인삼 성분이 잔뜩 들어간 이거는 마스크가 되게 황금색이에요. 이렇게 번쩍번쩍한데 왠지 인삼 냄새가 좀 나면서 딱 붙였을 때 뭐 열감이 살짝 올라오는 듯 하면서 피부가 뭔가 뜨뜻하게 액션이 일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아하는 팩이에요. 최근에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남편이랑 같은 업종에 같은 사무실을 쓰고 같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 있으시냐 그냥 저는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원 대표에게 물으면 자기가 더 많이 참고 내려놨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또 저는 저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꼭 디자인이나 아티스틱한 그런 직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두 사람이 굉장히 오래 있는 거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거는 진짜 내려놓고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돌아보는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그때 불쑥불쑥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저희는 피팅룸에서 싸우면 정말 2mm 가지고 싸우거든요. 모델 입혀놓고 피팅룸 보는데 저 길이는 한 반인치 줄이고 아니야 나는 4분의 1인치만 해야 될 것 같아. 정말 초창기에는 그걸 가지고 굉장히 열렬하게 싸웠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 그닥 차이가 없는 것이고 그냥 내가 말하는 게 옳다라는 거를 그냥 그 당시에 주장하고 관철시키고 싶었던 것 뿐이지 대세에 지장 없고 그걸로 누군가 죽지 않는다라는 거를 정말 오랜 세월 함께 하면서 알게 됐어요. 요즘은 피팅을 볼 때는 이게 여자 옷일 때는 제가 입어야 그 감각을 알고 불편함과 편함을 알기 때문에 피팅에 관련돼서는 저에게 일임을 하는 편이고요. 앤디쌤은 굉장히 꼼꼼해서 엑셀 시트를 만들어서 예산을 관리한다던가 갑작스러운 변동이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예산을 분배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꼼꼼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굉장히 믿고 맡기고요.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을 때 확 달라들어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어느 백화점에서 트렁크 쇼를 한번 해야 됩니다. 라고 영업부가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재빨리 어떻게 옷을 구성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고객들에게 보여드릴지를 굉장히 빠르게 결정을 해서 딱 완성을 해요. 그런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잘 완성해낼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싸우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대신에 싸움의 시간이 이제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고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약간씩 져주거나 절충을 할 수 있는 게 나이가 들면서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가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이 교육과 육아에 대한 거예요.
사실 이게 개인적인 거고 집집마다 가정마다 상황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기가 진짜 어려운 부분이라서 교육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편이에요. 아이비리그에 관한 한 편 냈을 때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던 건데,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아들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구조공학을 전공을 했고 딸은 팔슨스 디자인 스쿨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졸업을 해서 뉴욕에서 각자 자기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서 뿌듯한데, 오은영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굉장히 와닿았던 게 육아의 목표는 독립된 성인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굉장히 와닿았어요. 좋은 고등학교 진학, 좋은 대학교 진학 이런 것만을 쫓아서 갈 때는 나중에 아이가 대학을 가고 나서 사회에 나가고 나서 엄마가 굉장히 허무해지시는 분들이 많이 봤어요. 엄마가 가정주부시든 직장생활을 하시든 마찬가지로 교육에만 올인을 하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공부와 교육과 진학에 너무 제가 진을 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진을 빼면서 모든 걸 했을 때 아이는 그게 굉장히 부담으로 느낄 거고 오히려 공부에 대한 재미나 관심이 줄어들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교육열이 높으셔서 엄격하게 보수적으로 교육을 시키셨는데, 제가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엄마가 막 옆에서 봐주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그만큼 안 하게 됐던 거를 저 스스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어요. 제 스스로가 저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아이가 편한 마음으로 뭐를 좋아하는지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거를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공감을 해주시고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이끌어내면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 같은 AI 시대에 40, 50대 나이 많으시고 경력이 많은 그런 노땅들이 먼저 떨려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 현상은 오히려 신입을 안 뽑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리서치나 자료를 작성하는 거는 챗GPT와 제미나이가 잘 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분석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계획을 짤 것인가, 이거는 노련하게 이 업무를 오래 해오셨던 분만이 가질 수 있는 식견인 거잖아요. 코딩과 컴퓨터 사이언스와 그런 테크닉을 가지고 나는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로 기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 어릴 때부터 너무 걱정이 많은 아이였는데 다큐멘터리를 보고 고비 사막이 사막화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2030 몇 년 정도 되면 한국까지 사막화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고 너무 놀라서 그날 밤에 펑펑 울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새벽 2시에 막 깨서 오니까 저는 갑자기 멘붕이지만 얘를 빨리 재워야 제가 자니까 그냥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왜 울어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서, 현준아 근데 지금 우리가 당장 이 밤중에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일단은 자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이 현상을 어떻게 방지하거나 막을 수 있는지를 공부해보면 어떨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수그러들고 잠을 잤어요. 유치원생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로부터 한 3, 4년 후에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때 얘기한 그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공부가 있는데 대학교에 가면은 환경공학과라는 과가 있고 거기서 공부를 하면은 그거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좋아 그러면은 환경공학과가 어느 대학에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대화가 계속 이어갔고 결국은 환경공학과하고 굉장히 비슷한 프린스턴 대학교 안에서도 시블 엔지니어링은 도시공학이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구조공학을 전공을 하게 됐고 앞으로 직장 생활이 어떻게 풀려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아기 때 걱정을 했고 본인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 루트를 밟아갔던 거에 연장선상에서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딸 같은 경우에도 너무 어릴 때부터 패션쇼장에 온다거나 심지어 뭐 뉴욕 패션 위크에 가가지고 데본 아오키랑도 사진들 찍고 막 이런 특별한 어린 시절을 가지고 아이가 가진 그림 그리거나 컬러를 쓰거나 이런 재능이 좀 보여서 그쪽으로 계속 좀 독려를 해주고 어떤 면에서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과목이 지리나 역사 같은 과목이었는데 성적이 낮아도 그걸 가지고 너무 몰아붙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해 봤을 때 제가 너무 강하게 조언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이들 키울 때랑 또 너무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아이들의 재능이나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좀 빨리 발견을 해주고 모든 과목을 다 잘하라고 푸시를 하시는 것보다는 잘하는 거를 조금 더 잘 키워주는 게 앞으로의 세상에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워킹맘으로서 아이들 둘 다 잘 키워냈기 때문에 저의 노하우라고 그냥 한쪽 귀로 들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설 연휴가 지난 다시 돌아온 주말을 앞두고 편안하게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이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더 너그러워지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편안하게 잘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나만 희생하는 느낌이 너무 든다면 모든 게 좀 짜증스러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적절한 이런 단 것들과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나를 위한 보상의 쇼핑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거인 것 같아요. 저는 옷은 제가 만들기 때문에 옷 쇼핑은 뭐 거의 하지 않지만 시즌마다 구두 한 켤레, 백 하나 이렇게는 저를 위해서 소비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나의 예산 안에서 작은 보상은 한 번씩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하니까 이 명절 연휴 기간에 엔드엔드에서는 패밀리 세일을 하고 있어요. 항상 추석이나 설 명절 연휴에 백화점과 상관없이 온라인에서만 하는 패밀리 세일인데요. 2년 전, 3년 전 옷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도 굉장히 높고 이 기간에는 쿠폰도 많이 발급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이거를 광고처럼 얘기할 건 아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렸어요. 영상에 태그도 해둘 테니까요. 일요일까지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설 명절 연휴에 수고한 나에게 리워드를 주시는 그런 쇼핑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수다 떨듯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런 포맷도 괜찮으시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종종 이런 수다 타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구독자님들 모셔서 이렇게 커피 타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지금 막 들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좀 편안하게 다가가는 영상들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제 설 연휴까지 지났으니까 짤없이 2026년 정말 달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 활기찬 진짜 새해의 시작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